자, 이번 시간에는 스벨트의 스토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역시 스벨트 홈페이지에 레플로 이동을 해주시고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화면에 보이는 app.svelte 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페어런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내용으로는 div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은 페어런트라고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child란 이름의 역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div 태그에 child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페어런트와 child라는 컴포넌트가 이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니까 app.svelte 파일에다가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페어런트를 먼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app.svelte 파일에다가 페어런트를 가지고 오겠다. 주변에서 찾아야겠죠. 스벨트 파일로. 자, 그리고 나서 h1 태그 밑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 태그를 명시해 주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페어런트라는 글씨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child라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건데요. 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child는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에 가서 불러오고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상단에 스크립트 태그 넣고 그 내부에다가 역시 임포트를 통해서 child란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건데, 그것은 주변에 있는 child라는 스벨트 컴포넌트다 라고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child라는 컴포넌트를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것 같이 child라는 텍스트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app.svelte를 가면 자, 페어런트가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자, 페어런트에 가보면 내부에서 child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child 입장에서는 페어런트가 자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child 입장에서는 페어런트가 자신의 부모 컴포넌트고요.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app이라는 컴포넌트가 부모 컴포넌트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앱 입장에서는 페어런트가 자식 컴포넌트,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child가 자식 컴포넌트가 되겠죠. 자, 이러한 부모 자식 관계가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에서 child 컴포넌트에게 특정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app.svelte로 이동을 하고, 자, 앱에서 child 컴포넌트로 name이라는, 자,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에 월드가 들어있죠. 자, 이 name이라는 데이터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내에서는 페어런트에게 일단 아래로 한번 내려줘요. 그럼 페어런트에게 name이란 이름으로 데이터를 내려줄 건데, 그래서 name은 뭐예요? props라고 읽는다라고 우리가 직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려줄 거냐? name이라는 요 데이터를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 내부에서는 요 앞에 있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받겠죠. 이걸 props라고 하더라. 자, 페어런트로 가서 자, import 부분 밑에다가 자, export 작성하고 let name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역시 child로 내려줘야겠죠. child 부분에서도 name은 역시 name이라는 데이터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child에서도 name이란 이름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줍니다. 자, 역시 child로 이동을 해서 자, 위에 스크립트가 없네요. 자, 스크립트 태그 완성해주고 스크립트 완성해주고 여기서 export let name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받은 name이란 데이터를 내부에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div의 child 뒤쪽에서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name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화면을 보시면 child 뒤쪽에 world라는 문자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pp이라는 최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자식의 자식 컴포넌트에게 특정한 데이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child 입장에서는 부모의 부모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매개체 역할밖에 못하고, 사실상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name이라는 데이터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냥 전달하는 용도로 위에서 받아왔고 props로 전달해주고 있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스벨트에서는 스토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스토어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에게는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부에는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고요. 페어런트 컴포넌트 내부에는 child라는 컴포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 child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도 이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를 거쳐야지만 이렇게 child
차일드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페어런트 입장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도 없는 데이터를 이 중간에서 다뤄줘야지만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좀 간단한 eDEPS 정도의 부모 자식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중간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토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에다가 스토어라는 일종의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주고요.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에서 페어런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토어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어에서 페어런트를 역시 거치지 않고 차일드로 특정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에서 반대로 이 스토어 쪽으로도 데이터를 줄 수 있고, 역시 스토어 쪽에서 앱이라는 부모의 부모 컴포넌트로도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스토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이렇게 스토어를 사용하시면 꼭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 스토어로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이렇게 페어런트나 혹은 차일드나 어디로든 데이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스토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스토어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같이 수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app.svelte 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페어런트로 데이터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페어런트에 붙어 있는 props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어런트도 이제 데이터를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export ret 부분도 삭제해 주고, 차일드로 전달해 주고 있는 props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일드로 넘어가서 역시 부모 컴포넌트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export ret name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에러가 나니까 이 차일드 뒤쪽에 있는 중괄호 부분 역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토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child.svelte 파일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토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 뒤에 .svelte가 자동으로 붙는데 여기다가 점을 작성하시면 스벨트가 사라져요. 자, 그리고 js, 그래서 store.js라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일단 import를 통해서 중괄호 열고 writeable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스벨트에 들어있는 store라는 곳에서 해당하는 writeable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자, 일단 내려가서 store.js에서 뭔가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건데, 저는 export를 통해서 뭔가를 내보낼 거고, 그것은 해당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을 저는 store name이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store name은 빈 문자열을 가지게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변수는 외부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빈 문자열을 그대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정을 못하니까 밖에서, 자, 여기다가 writeable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고 그 함수의 인수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의 초기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스토어라는 개념이 스벨트 내부에 있는데, 거기서 writeable이라는 쓰기 가능한 형태의 어떤 함수로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 쓰기 가능하다, 뭐가 이렇게 빈 문자열을 쓰기 가능한 형태로 어딘가에 할당하겠다. 자, 이 writeable이 실행되면 이 스벨트의 스토어 객체가 반환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토어 네임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스토어 객체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스토어 객체이고 외부에서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토어 네임을 쓰기 가능한 형태로 빈 문자열로 초기화해서 외부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tore.js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만들어졌고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사용할 거냐, 자, 첫 번째로 앱에서 이 차일드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용도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app.svelte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일단 이 app.svelte에서 해당하는 스토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import 중괄호 열어주시고, 우리 store nam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store name를 가지고 올 거고, 스토어는 어디에 있어요? 이 app.svelte 파일 주변에 보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store.js 파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store.js 파일에서 store name이라는 변수, 사실상 변수라기보다는 쓰기가 가능한 스토어 객체가 들어있는 이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store name을 가지고 오면 이 store
스토어 네임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콘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솔 로그로 스토어 네임을 찍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콘솔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콘솔이 보이는데 메시지가 너무 커서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F12키를 눌러주시면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 자, 지금 보면은 개발자 도구에 아무런 콘솔이 없습니다. 로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띄우기 전에는 이쪽 콘솔에는 내용을 안 띄우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잠깐 갱신할게요. 자, 그래서 콘솔 로그 스토어 네임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잠깐 붙였다가 삭제해주면 이렇게 콘솔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하나가 로그로 출력이 됐는데, 자, 열어보면 set이라는 메소드, subscribe라는 메소드, update라는 메소드가 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스토어 객체는 set과 subscribe, upda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할당하거나 구독하거나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 set이라는 메소드부터 update까지는 스토어를 배우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 스토어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어라는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자, 아래쪽에 콘솔을 한번 더 입력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스토어 네임을,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출력하되 스토어 네임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달러 사인을 붙여주시면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시켜놨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터블 뒤에 설정하는 데이터 초기 값을 헤로피로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토어 네임이라는 쓰기가 가능한 스토어 객체를 만들되 그 데이터의 초기 값은 헤로피라는 문자 데이터다. 자, 그리고 앱.스벨트에서 그 스토어 객체를 가지고 와서 콘솔 로그로 객체도 출력해 봤는데 set과 update와 subscribe가 들어있고,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 데이터를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쓰기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어 객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 가지고 온 스토어 객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름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는 오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토어 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독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기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어 객체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면 실제 데이터가 되더라, 요것만 기억을 해두고 이제 한번 앱.스벨트에 있는 데이터를 차일드 컴포넌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솔 내용은 지워주고요. 자, 우선 네임이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월드라는 데이터가 할당돼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는 페어런트로 내려주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내려주는 방식을 썼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을 안 쓰고 스토어를 쓰니까 이 네임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 데이터를, 자, 스토어 객체로 할당하되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달러 표시가 있어야 그 데이터로서 값을 사용하고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네임이라는 데이터는 최초에 지금 헤로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헤로피를 이렇게 네임 변수가 가지고 있는 월드로 다시 할당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토어 네임이라는 변수는 이제는 월드가 되는 것이고, 이 스토어 네임을 차일드로 가져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일드로 이동을 해서, 자,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다가 임포트로 역시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스토어 네임을 가지고 올 건데,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파일 주변에 있는 store.js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죠. 자, 그랬을 때 스토어 네임이라는 것은 스토어 객체고, 그 객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쓸 때는 뭘 한다? 앞에 달러 표시를 붙여준다. 그래서 차일드 뒤쪽에다가 역시 중괄호를 열어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건데, 이름은 스토어 네임이고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지만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차일드 뒤에 이렇게 월드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초로 만들었던 결과와 같은 값이 화면에 출력됐고요. 페어런트를 보시면 깨끗하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하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props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컴포넌트 시간에 배웠던 props. 그런데 특정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가 아닌 차일드처럼 자식의 자식 컴포넌트거나 그 외의 모든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우리는 스토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살펴봤는데, 자, 스토어는 어떻게 써요? 자, 스벨트의 스토어에서 쓰기 가능
가능한 형태의 writeable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 함수를 초기값과 함께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나 읽고 쓸 수 있는 스토어 객체가 반환되고 그 스토어 객체를 여기서는 스토어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고, 다시 app.svelte 로 이동해서 그렇게 스토어 네임이라는 것을 스토어 JS에서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태워주는 건데요. 스토어 네임은 데이터가 아니고 스토어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터처럼 쓰려면 뭘 해야 된다? 앞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스토어 네임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태워주고 다시 차일드로 넘어가서 그 데이터가 태워져 있는 스토어 네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스토어 내부에서는 이렇게 쓰기 가능한 형태뿐만 아니고 읽기 전용, 그리고 계산된 데이터, 스토어 객체의 값을 바로 뽑아내는 get이라는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역시 스토어 파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스토어 객체 앞에 달러 표시를 붙이면 이걸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봤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 표시가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무조건 스토어 객체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hello란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때에 따라서 이 변수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더바를 붙이거나 달러 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달러 표시를 붙이면 아래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달러 사인은 예약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앞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달러를 붙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러 사인으로 시작하는 변수는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예약어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스토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사실 스토어를 외부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서 연결해야 되는데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가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벨트에 들어있는 스토어를 그대로 호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벨트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레임워크들이랑 다르게 이 스벨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스벨트를 학습하실 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